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이틀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주가는 크게 뭐 움직이진 않았죠. 자, LA타임즈의 외신으로 이제 이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에브비의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이 좀처럼 이렇게 변동 없이 내년도까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전략의 어떤 모습들과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 쪽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1일 새벽에 FOMC 관련되는 이야기들과 이제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연준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헤드라인에 있는 가운데, 이제 주가는 조금 이제 이 흐름들이,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FOMC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지금 이제 CME 패드와치 툴에서 보게 되면, 이 현재 이제 기준금리 관련되는 부분 5.25에서 5.550 여기 부분이 이제 동결 그 분위기가 거의 99%죠. 예. 근데 좀 오른다 하는 것들이 0.25bp가 좀 올라간다 이게 1%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이제 뭐 89%, 11%인데 거의 이제 동결 분위기가 대표되고 있고, 근데 시장이 이제 동결 관련되는 부분 말고 이제 조금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유가죠. 유가가 이제 올해 초 대비해 가지고는 한 10%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최근에 이제 뭐 5월달 이제 6월달 뭐 이렇게 7월달 요때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지금 $70 밑단에서 본다고 하면 한 30%가 이제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가. 근데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중에서 유가만 이렇게 지금 좀 오르고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보면 65% 하락이고, 그 다음에 석탄도 보시게 되면 63%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사우디와 러시아의 어떤 감산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물가에 영향이 주니까 이제 금리단에도 뭐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로 이번 FOMC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제 조정을 좀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2%,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0.31%, 여기 또 강세죠. 자, 유가는 1.25%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금값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침하고 이제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이 원달러율 자체가 이제 4원이 올라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하고 다르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거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 이제 아침부터 계속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좀 더 많이 매수를 하면서 이 하락의 흐름들을 좀 받아줬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가 내려가서 2550선, 그래서 2600선을 넘었다가 다시 또 2500대 중반선까지 금방 또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포인트가 밀리면서 883선까지 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았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가까이 많이 좀 빠졌던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반등을 이제 뭐 했으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뭐 강보합권이고, 소부장 쪽에서는 뭐 에로티 베컴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좀 많았던 부분이죠. 5장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침에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어제는 또 포스코 쪽이 좋았습니다만 오늘 여기도 좀 빠지고 대부분 좀 빠졌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많이 빠졌고, 뭐 탑 머티리얼,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 흐름으로 이
90만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계속 옆으로 가 있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28만원 부근에서 옆으로 이제 플래팅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보합세 흐름이죠. 예, 그래서 뭐 0.5, 셀트리온 스퀘어도 0.46, 셀트리온 저역도 0.99. 오전 비해서 이제 오후장에 이제 그 비만 관련되는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애니젠이라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또 이제 올라왔고요. 의료 AI 쪽에서는 루닛이 JLK와 더불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고, 그러니까 비만 관련되는 흐름들 종목과, 그리고 오늘도 알테오젠이 단기 5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뭐 이제 이 5G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과 이 원전 관련되는 종목들, 요런 게 이제 테마성 쪽으로는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죠. 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차트로 보면 이제 오늘도 장중에 이제 14만 5천원대를 좀 지지받으면서 오전장에 14만 7,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14만 5천원대로 다시 그래서 이제 14만 5천원대에서 이제 크게 뭐 내려가지도 않고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는 흐름들을 뭐 오늘도 좀 보였죠. 그래서 좁은 볼린저 밴드로 이제 밴드는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뭐 수축되어 있고, 외국인 보유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틀 동안 조금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매수에 유입이 되어서 빠지진 않는데, 이 기관들과 같이 좀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으로 보면 이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이제 결집되어 있는 부분과 밴드도 굉장히 이제 좁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 자는 이제 뭐 일주일 넘게 상승 흐름인데, 상승 흐름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의 어떤 흐름으로 3% 올려놨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또 절반 이상을 돌려놨다가 그 가격에서 지금 일주일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주봉상에서는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의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월봉에서도 보면 3월 달에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고 난 다음에 거의 뭐 6개월 이상 계속 이제 하락 추세의 흐름을 추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뭐 이 플랫형 흐름에서의 깝깝한 흐름들은 아직 탈피를 못하고 있는데, 이 10월 달에 레미시마 SC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병 관련되는 이제 주총도 있고, 이 PBM 관련해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공보험 쪽에서 좀 더 이제 불확실성 해소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좀처럼 이 부분이 극복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내용이 이제 외신입니다. 이제 뭐 이 LA 타임즈에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Save Billions of Stick with 휴미라. 그러니까 이 휴미라를 뭐 그대로 스틱한다는 말은 뭐 계속 이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뭐 빌리언인 뭐 조단이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들을 좀 이제 환자 부담 부분을 줄이는 부분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드럭 브로커, 여기서 보면 뭐 PBM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어떤 드럭 브로커들이 이제 아메리칸 굉장히 비싼 어떤 선택을 하는 대로 계속 이제 하고 있다. 결국 이제 뭐 PBM에 관련되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든 들어와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의료 약가 관련되는 인하하기 위해서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획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본래 이제 PB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래 휴미라 같이 고가의 어떤 약품들에서는 이제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이 좀처럼 바꿔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뭐 이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휴미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출시하고 난 다음에 거의 6배 정도, 6배그라고 하죠. 약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보면 이제 200조 이상의 어떤 가장 많이 판 어떤 그 약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뭐 테네시 주에서도 뭐 775명의 환자가 이 휴미라 같은 경우가
그 6만 그 뭐 한 달에 이제 뭐 평균 뭐 6천 달러 이렇게 하니까 연간으로 하면 6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미라 이제 단일 약물에 뭐 4,800만 달러면 뭐 50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데 9개의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되어서 가장 싸게는 이제 그 한 달에 995달러 정도의 그 바이오시밀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전략할 수도 있고 금방 이렇게 적시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but it isn't here. 아직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거의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미국의 독특한 이 헬스케어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 이제 의료보험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PBM 쪽에서도 가장 큰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빅 PBM 있죠. 빅3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타켓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 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휴미라가 이제 거의 20년 동안 2003년에 출시됐으니까 20년 동안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것도 고가로 그냥 출시 가격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베가로 6배 이상의 이제 가격이 올라와서 이게 좀처럼 이렇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 휴미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요렇게 계속 이야기를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한 8년 정도의 어떤 개발 기간과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천억대 이상의 어떤 개발 비용이 드니까 아무나 뭐 또 이렇게 확실한 시그니피컨트 마켓 세어 관련되는 부분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어떤 자금과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 문제점 장애가 PBM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뭐 익스프레스 스크립처라든지 옵텀 RX라든지 큰 어떤 3대 PBM 중에서 여기가 이제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등재는 했죠. 이 포뮬러리에 등재를 했는데 at the same price as 휴미라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뭐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다른 단에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그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올려놨던 부분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That gives doctors and patients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환자들한테는 전혀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면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휴미라가 여전히 지금 도미넌트하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그 7월 달에 이제 출시가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되었습니다만 등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휴미라의 어떤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는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휴미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도 2024년도까지도 크게 이제 마켓 시어를 잃을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에브비의 CEO 리차드 이제 곤잘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휴미라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비가 이게 경고를 하고 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제 그 휴미라 대신에 바이오시밀러를 너네가 이제 그 권고를 하면 리베이트를 잃을 것이다. 이 스카이리지하고 이제 림보크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구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베이트를 잃을 수 있다. 요게 이제 1년에 이제 뭐 12만 달러면 요게 지금
그 제네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분으로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을 협상을 하면서 이제 에브비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뭐 비밀로 돼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제품 가격 리스크의 40%, 60%의 어떤 리베이트 가격을 매기면서 가격 던제를 그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면 낮아져야 이게 경쟁 구조가 되면서 이 고가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허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에브비가 이런 어떤 전략을 하는데, 이게 좀처럼 지금 그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암전의 암자비티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 조금 이제 그 매출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3개월이 있다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공보험 쪽으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캐파의 매출이 이제 나올지는 내년도에 이제 본격화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휴미라 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 부분의 어떤 점유율만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셀트리온이 노리는 어떤 마켓시어까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뭐 LA 타임즈에 뭐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